3월 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767명이며 이 중 118명이 격리 해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46건이 확인이 돼서 어제와 비교해서 4건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한 경우가 약 73%입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나머지 27%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중에 신천지와 관련된 것이 다수를 차지해서 세부적으로는 63.5%가 전체적으로 신천지 교도와 신도들과 관련이 돼 있고, 다만 아직도 신규 사례 또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집단 발생의 많은 수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70% 정도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유지를 하고, 시설들도 자체 발열 증상 등 신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을 해서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의심 증상이 발생을 하면 즉시 신고를 각 지자체, 보건당국 등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엇보다도 열이 나거나 또는 기침이나 호흡이 좀 불편하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절대 출근을 하지는 마시고 다른 사람과 접촉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3, 4일간 경과를 관찰해 주십시오. 또한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나아가서 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 등에 대해서 일종의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하루 2회 정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출근 또는 시설에 대한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개인위생 수칙을 당부드립니다.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가능한 모든 모임, 외출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과 접촉을 피해야 되고, 특별히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머물 때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이나 식생활, 위생수칙 준수, 또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는 등 건강 생활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되며, 집에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신 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그 경우에는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를 붙여서 120, 보건소 등에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에는 의심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시며, 또한 호흡기 질환 전용 진료 구역이 마련되어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에서 기자님. 네, KBC 윤재영입니다. 사망자 46번째까지 45번째랑 46번째 사망자 좀 정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기저질환 없는 사망자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위험성이라든지 좀 다르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중증 환자 이상 수 부탁드리고요. 그 병원 내 감염들 청도 대남병원 포함해서 군립요양병원이라든지 뭐 분당 재생병원 등등 그 감염원 찾는 역학조사 좀 파악된 만큼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좀 어디에 중점을 보고 파악 중이신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사망자가 일단 45번째 하고 46번째는 지금 보도 참고 자료에 추가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45번째 사망자는 42년생이고 현재는 일단 기저질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으로는 이제 대구 지역이고요. 그리고 46번째 경우 43년생 된 분이고 여성분이고 현재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기저질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 변경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연세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고위험군이자 또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중증 환자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렴 등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까운 사실이긴 합니다만 사망 순위 2018년의 분류에 따르면 1, 2, 3위 중에 3위에 이미 폐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폐렴의 사망 원인 순위가 4위였다가 뇌혈관 질환을 앞서서 이제는 암이 사망 순위인 1위, 그 다음에 심장질환 3위가 폐렴이 될 정도로 인구도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늘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증으로 연령을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환자 전달책이나 또 관리에 있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저질환 여부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연령 그 자체도 고위험군의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폐렴의 최근의 전반적인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서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현재 각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 발생 사례들과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청도의 그 대남병원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청도 요양병원이 격리 해제를 하는 그 막바지에 환자가 또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감염 경로나 이런 부분을 일단은 조사를 하고 또한 동일 집단 격리 원칙을 적용을 해서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 내지는 시설로 이송하는 것도 조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요양병원의 경우는 환자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고 또 위중한 경우도 있고 해서 마침 청도 대남병원에 그동안 그 병상도 비어 있고 방역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남병원의 공간으로 일단 환자를 이송을 하는 등 지금 조치를 취했고 예를 들어 대남병원 3층으로 일단 환자 3분이 이동이 되었고 대남병원의 2층에 있는 공간에 훈중 소독 등을 실시를 해서 3월 10일 밤부터는 나머지 환자분들도 이송을 해서 영어로는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이 청도 대남병원, 청도 요양병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한 분당 재생병원과 관련해서 현재 분당 재생병원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그 노출된 병동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환자가 주로 발생한 병동이 구체적으로 2개 병동, 81병동이니까 8층에 위치한 또 6일병동 등 그 병동에 있는 이제 밀접 노출자 또 의료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가건물 채취 후 검사라든지 또 환자에 대한 그 코호트 격리와 또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 이런 등의 조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주요 그 동일 집단 격리 등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 환자, 사망 환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 곽진 역학조사 1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원하신 환자분들 중에 중증 환자 현황입니다. 총 59분이 중증 이상 단계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 중에 중증 단계가 23분, 그리고 위중 단계가 36분으로 오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송에서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예, 제가 대단히 김남입니다. 일부 보도 보면 이제 뭐 치료제나 항체 개발에 관한 소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도 바이러스 대한 치료제 개발 중이신데 지금 어느 단계이신지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신천주의 대규모 집회가 2월 16일이 마지막이어서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 초부터는 조금씩 뭐 감소 추이가 보일 거라는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다음 주 하고 뭐 다다음 주 어떻게 이제 예상하고 계신지 좀 뭐 확진 환자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치료제 항체 등과 관련해서는 WHO 사무총장도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얘기하면서 희망적인 또 현재까지의 상황을 같이 묶어서 향후 18개월까지는 백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또는 어떤 그런 다짐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된 연구들, 치료제와 항체라든지 또 백신에 대한 것이 현재 일단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과제로서 공모가 나가 있고, 예를 들어 치료제를 또는 항체를 또 뭐 개발을 하거나 치료제화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동물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기존에 개발돼 있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다른 치료제, 다른 항바이러스제들을 심지어는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또 다른 에볼라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아비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는 렘데스비르 등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유수의 연구자가 미국의 NIH 즉 국립보건원과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또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항혈청과 관련해서는 그 환자로서 치유된 분들의 혈액에 들어있는 어떤 항혈청 또 항체 등을 치료 물질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제가 공모가 나가 있고, 관련된 산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현 단계의 전 세계적인 유행을 맞아서 바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여건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코로나19가 2003년에 발생했던 사스와 달리 혹여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기는 계절별로 또 유행을 계속 순환해서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후 또는 차기의 유행 내지는 발생을 앞두고 최소한 그 과거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비축된 치료제와 긴급하게 개발했던 백신이
효과를 발휘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력하고 또한 당장은 공모되는 과제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된 거는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유증상자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거의 90%에 가깝게 지금 검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규모 중에서 현재까지는 한 87% 정도, 그러니까 유증상자의 거의 90% 가깝게는 지금 검사를 완료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라든지 경북 지역에 계신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는 양성률이 40% 이상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기타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검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누차 말씀드린 대로 관리망 내에서 확진자, 결국은 환자로 카운트되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커져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훨씬 더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미 파악되어 있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 제가 계속 이제 코어 그룹 중심 증폭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그러한 집단 이외에 지역 사회에서 연결고리를 잘 찾지를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 그런 것들이 각 시도별로 어떻게 분포하는가, 또 그러한 규모 자체가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저희들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